안녕하십니까. 육아상식사전의 저자 서정호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여러가지 육아에 대한 뉴스나 토픽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햄버거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햄버거병이라고 요즘 많이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햄버거병은 대장균에 의한 급성 장염 후에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 생기는 곳은 이제 신장인데요. 우리가 콩팥,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인데,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1982년 미국 오레곤주에서 햄버거 패티를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용혈성 요독증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던 애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안산 유치원에서 이번엔 다수의 아이들이 그 대장균으로 추정되는 그 균에 의해서 급성 장염 후에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겨서 입원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것은 말이 증후군이라는 이렇게 진단명을 이야기할 때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이제 동시에 나타날 때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세 혈관성 용혈성 빈혈, 아주 작은 혈관에서 적혈구가 깨지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급성 신손상, 심부전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질환이 생기는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원인이 되는 게 대장균, 요즘 잘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대장균처럼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장염의 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 유전적인 경향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 임신하는 경우, 항암제를 먹는 경우에도, 그리고 호흡기 질환인 이제 폐구균 감염에 의해서도 이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대장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에 의해서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해서 급성 장염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토나 설사, 이제 또 이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혈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장염이 생긴 다음에 며칠 이후에 3일에서 3주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후에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어떤 아까 대장균이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특히 신장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혈관들이 깨지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방법으로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혈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혈소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혈소판이 다량 혈전 만드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손상된 혈관을 지나가면서 적혈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파괴됨으로써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이제 빈혈이 생기게 되고, 아까 생겼던 그런 혈전들에 의해서 이제 콩팥 혈관들이 막히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증상인 급성 신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빈혈을 잊게 되면 우리가 기운도 없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몽도 잘 들거나, 그다음에 다리에 반점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급성 신손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에서 단백뇨, 혈뇨 등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급성 장염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며칠 정도 있다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신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 급성 장염 증상 같은 경우에 아주 탈수가 심하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 급성 신손상이 의심될 증상이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의 다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게 되고요. 다행히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좋아지면 괜찮지만, 일부 아이들은 치료를 잘 받더라도 이제 10%, 5에서 1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 통계에 따라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한 9% 정도는 만성 신부전에 빠져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더라도 이제 향후에 고혈압이나 신부전 같은 증상이 이제 추가로 많은 상당 이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상당히 힘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급성 장염이 일어난 이후에, 생긴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진료를 종합병원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잘 유행하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대장균이라는 말 그대로 대장에 포유동물이나 사람들 대장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뭐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그 중에 독성에 강한 장출혈성 대장균이 다수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이 가장 많이 있는 이제 보균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라고 합니다. 비슷한 종류인 뭐 염소나 양 이런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소가 가장 흔한 이제 보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들은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에 있더라도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 증상은 없지만 균을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해서 뭐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거나 아니 소에서 낳은 우유를 먹거나 이런 증상 먹게 되면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이제 변을 보게 됐을 때 이 변에 대장균이 당연히 있겠죠. 이 대장균이 이제 주변 이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을 오염시켰을 때 거기에서 자라는 야채를 또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대장균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장출혈성 대장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조사를 살펴보면은 최장 뭐 28일까지 존재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요. 특히 물에서 잘 얘네들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물을 떠다니면서 특히 무슨 아메바나 이런 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상당 기간 전파되어서 그 소장에서 낳은 이후에도 전파력을 갖고 떠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원인 중에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을 1982년 그때 오레곤주 같은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장을 다지는 과정에서 칼에 묻어 있다가 이게 도마를 거쳐서 또 다른 햄버거 패티를 같은 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고기를 다루는 그런 도구, 칼이나 도마가 다른 이제 음식을 할 때는 따로 잘 소독을 하고 분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1982년 미국 말고도 최근에 나타난 2011년 독일이나 2012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균의 출처를 조사해 보았더니 고기가 아니라 야채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야채에도 아까 말씀드린 토양이나 그런 물에 오염된 야채를 이제 먹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982년 그 사건 이후에는 햄버거나 고기로 전해지는 경우보다 야채가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채 같은 경우 잘 씻어서 먹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장염 증상 이후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은 빨리 이제 응급실 가서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런 장출성 내장균에 노출되지 않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익혀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장균이 우리 몸의 장에서 있는 온도 한 30도 정도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게 되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이제 온도가 밑에 떨어지면 이제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적 요리를 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고기 같은 경우에 붉은색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내부 온도가 71도까지 이상 올리면은 얘네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금류 같은 거 닭거 흰색 생선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81도까지 이제 내부 온도가 가열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균을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가 있다면 이 정도까지 온도를 익혀놓고 드시는 게 좋고요. 온도를 재기 어렵다 그러면 뭐 고기 같은 경우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내부가 고기 안쪽이 갈색이나 회색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 육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이렇게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혀 먹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리기구를 잘 소독시키고 분리해서 하는 것.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이런 고기나 다른 계란 이런 것들을 사서 왔을 때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보관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동했다가 실온에서 꺼내서 두기보다는 냉장실을 거쳐서 이제 요리에 쓰거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런 걸 또 추천하고요. 요리하고 남은 재료들은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식중독 예방에 다 공통적인 예방 조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리기구는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 조리기구 중에서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된 도마를 또 피하라고 합니다. 홈에 많이 이제
이런 세균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라고 하고요. 가능하면 플라스틱 도마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유기농이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유기농에 이런 세균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씻어서 먹는 것도 역시 필요하고요. 아까 그 물에서 얘는 대장균이 떠다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대장균이 있는 그런 뭐 저수지나 이런 데 수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데서 또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또 그걸 통해 전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수지가 아니라 공공 수영장 같은 데도 대장균에 걸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변을 찔끔찔끔 보게 되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용혈성 요독 증후군, 우리가 일명 다른 식중독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대장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